굳이 카톡창에다가 과제 얘기를 다시 안 했고, 오늘 얘기 자유롭게 하실 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 이런 에고도 있었고 저런 에고도 있었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다 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저의 근원이 뭔가요? 라고는 아주 갑자기 다이렉트로 쫙 간 질문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 바가바드가 향하는 길이 그거거든요. 지금 1장을 시작하자마자 정답을 알려줘라고 이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질문이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거를 막 설명을 하면 그냥 이 수업이 전체가 나의 근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에고를 막 발견하고서 파헤쳐 봤더니 도대체 그것 빼면 뭐가 남냐는 거예요. 그것 빼면 그러면 나는 정말로 누구고, 나는 어떤 존재고, 막 이런 질문으로 가는 게, 그러기 위해서 에고에 대한 질문, 제가 숙제를 드린 거예요. 그걸 다 제거하고 나서 남는 게 뭔지, 그게 뭔지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향해 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 바가바드 기타의 내용들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혹시 이거는 필수는 절대 아니고, 혹시 나는 에고를 다루는 것에 대한 숙제를 이랬다 저랬다 그냥 공유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있으실까요? 다들 서로 아이 컨택 하면서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현강하시는 명희님이 네. 저는 약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평상시에도 되게 마음에 계속 걸렸던 부분 중에 안녕하세요. 평상시에도 쑥스러운 에고가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도 되게 마음에 걸렸던 것 중에 하나고, 뭔가 계속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계속 생각하려고 하니까 더 확실히 딱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약간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약간 제가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게 또 강해졌는데, 그게 약간 책임감을 피하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사리가 또 너무 긴장이 돼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내 리액션 때문에 더 네네, 너무 정면에 계셔가지고 더 그런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저녁 식사의 메뉴를 고를 때에도 뭐 친구랑 오늘 저녁 식사를 먹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뭐 오늘 삼겹살을 먹으러 갈까 아니면 뭐 닭갈비를 먹으러 갈까, 이렇게 메뉴가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괜찮아, 넌 뭐 먹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혹시라도 그게 실패했을 때, 누군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내가 결정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뭔가 나의 영향이 끼쳐서 그 사람의 어떤 만족도에도 내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다, 작게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적인 거에서도 뭔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게, 내가 몰라서인 것도 있지만 몰라서라기보다 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내가 하는구나 라는 게 되게 강하게 느꼈어. 그래가지고 너무 별로다. 너무 별로다. 그냥 짊어져야 되는데 책임져, 약간 이렇게 계속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누가 저한테 질문할 때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또 들었었어요. 저 사람이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다 같이 책임감 프로젝트라도 시작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이번 주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배려하는 척 하면서 뭔가 배려 혹은 질문이라기보다 책임감 떠넘기기인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다. 너무 공유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보통 우선은 에고를 바라보라는 건 뭐냐면 에고 안에 기저를 향해 가기 위해서요. 근데 에고를 모르는데 에고 안에 기저를 갈 수가 없죠. 근데 명희님이 심지어 내가 생각한 거에 3단계까지 갔어. 에고를 찾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걸 에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건 에고가 아니고 나라는 자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라는 자아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이 내가 만든 상의 에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에고를 뭔지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고를 발견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에고에 대한 성찰이에요. 왜 그 에고가 어디에 기저에서부터 올라왔는가? 근데 그걸 다 해버리고 왔어. 이게 어느 기저에서 왔는가? 하나를 지금 또 하나 갈 수 있다면 도대체 이 책임감에 대한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그래서 좀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내면 아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뭔가 내가 살면서 갖고 있던 어떤 기저들, 기억들, 무의식들 이것이 내가 생각으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냥 온몸이 그냥 그것들을 배워버린 거, 배겨버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에고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발견하는 게 먼저고 내 에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반성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서 성찰.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인정이에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내 에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생각으로 계산 들어갑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타당했고 내가 옳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기저를 바라보는 걸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한 명이 먼저 일바따로 쉐어를 했는데 그거를 싹 가버렸어. 그래서 좀 저는 설명하기 너무 좋으나 다른 분들 좀 황당할 수도 있겠다. 너무 일장으로 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외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적인 성찰을 가져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예 나의 인생 데이터에 그게 흔하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워낙 조금 그런 내적 힘이 좀 센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단계를 다 했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그 기저의 진짜 그 기저가 이제 뭐냐? 어디 기저에서 걔가 왔느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딱히 그런 부담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당장은. 왜냐면 우리 18장까지 갈 건데 1장에서부터 그런 부담을 자, 에고 찾으세요. 에고 성찰하세요.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바라봤잖아요. 내가 삶에서 내 에고라는 존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나의 자아라고 생각해요. 자아가 에고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아를 나쁜 거 아니야. 자아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자아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어떤 정체성과 자아와 나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확립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밸류로 가치로 생각을 하고서는 살아왔던 시절이 훨씬 길 거예요. 근데 참 삶이라는 게 뭐 공부하신 분들도 좀 있겠지만 뻔히 나오는 말이 뭐냐? 삶은 변화무쌍이에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사회생활하는 거 말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옛날에는 막 욕도 듣고 막 비난받을 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그거는 고정불변한 존재가 그 사상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사상이었죠. 옛날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큰 그냥 우주의 밸류였어요. 지금은 다르죠. 환경과 잘 살아가는 방법도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이것이 맞다라고 고치되어 있는 게 절대 옳거나 편안하거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선으로 나 자신을 고치시킨다는 거.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나는 이런 자아고, 이게 나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가는 상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의 에고와 상들이 얼마나 무수히도 자주 나를 옥죄는 존재로서 만들어지는지 발견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사실 1장 내용을 보고 누가 에고를 하겠습니까만 1장에서 우리가 에고를 그래도 들여다보기로 하고 했는데 명희님이 너무 좋은 그 예시를 얘기해주면서 얘기를 좀 잘 풀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혹시 공유해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 자신의 에고를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또 숲세워드려서 죄송한데 모든 에고를 다 팔려고 하지 마세요. 유독 약간 걸려. 왜냐면 지금 이 과정은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치유하는 어떤 그 힘이 생기는, 의식을 생각하는 의식의 이 프로세스가 바뀌어가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내 에고로 살아갔던 것들을 지금 이제는 뭔가 연습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 유독 틱틱 걸리는 거, 신경 쓰이는 거, 뭐 한 거 있으면 그거 이제 성찰하셔야 돼요. 명상을 통해서 하셔도 좋고요. 그냥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도 좋고요. 그래서 자신의 에고에 대한 한번 성찰을 들여다보는데 뭐가 안 오면 그냥 안 오는 대로, 모르겠다 하면 그냥 모르는 대로, 너무 억지로 잘하려고 하거나 막 발견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 에고를 바라봐라, 그게 막막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됐던 분들은 다음 주 다시 에고만 보세요. 근데 에고가 그래도 잘은 모르겠지만 한두 개 정도 보였어 하면 그거 좀 성찰해 보시는, 명상을 통해서든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시면서 그때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분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단체방에서 해야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연락을 주시긴 했는데, 공유를 해도 나는 괜찮다 싶으면 그냥 우리가 같이 서로에게 그런 그 의식의 왜냐면 내 것만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거랑 굉장히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공유해도 나는 괜찮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 같이 공유해주면서 같이 서로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은 좀 더 같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민님도 채팅창에서 이렇게 자신의 에고를 발견하는 것들을 좀 써주셨네요. 이렇게 보여지고 싶다, 강박에 갇힌다, 이런 거 맞아요. 대부분 저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민님이 자신의 에고를 이런 것도 느꼈고 저런 것도 느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절하려는데 마지막에 이 에고를 인정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더 들어봐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각자 다양한 에고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고를 바라보니까,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그럼 에고는 나쁜 건가? 그러면은 에고가 나쁜 거니까 이걸 조절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그게 또 에고예요. 나쁜 거를 안 하고 싶고 나쁜 것을 하는 내가 싫고. 에고는요 또 다른 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걔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인정해도 되는 거,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되는 거를 또 머리로 나눠요. 그렇다면 진짜로 내 에고를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자꾸 허락해 주는 거야. 너 에고 오케이, 너는 괜찮아. 너 에고 넌 안 되겠다. 이렇게 검열을 하는 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아,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자체를 좀 품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나랑 친해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스바데 할 때도 많이 예를 들어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내가 100점 맞아오면 너무 기뻐해요. 근데 내가 한 80점 맞아오면 너무 속상해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100점 맞을 때만 엄마한테 자신 있게 가요. 80점 맞으면 엄마를 좀 피하고 싶어져요. 조금씩 마음을 많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내 에고에 대해서도, 근데 정말 사랑하는 엄마는 네가 80점을 맞아도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게 변함이 없고, 100점을 맞아도 너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게 엄마의 마음인데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에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에고는 품고 내가 싫어하는 에고는 쳐내려고 한다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품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정말 가슴으로 그거를 인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면 그거를 해결하려고가 아니라 거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이런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인정하면서 이 행위를 하는 거, 이런 존재로 보여질 걸 인정하면서 하는 거, 또는 그러면 나는 이런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하면서 간다든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 에고 저 에고에서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나러 가죠.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그 행위들을 이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와도 내 심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난 그런 나를 벌써 수용해 줘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갔어 오늘.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이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우리 이정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 없고 또 질문하세요. 하다가 제가 한 말이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내 에고를 발견하고 성찰하고 인정하고, 근데 성찰까지는 돼도 인정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서는 그냥 만나십니다. 잠깐만요. 나는 진짜 굳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데 보여지는 것과 이것이 내가 살면서 밀고 가는 에고인 것 같은 인정은 되는데 행동으로 이게 진짜 에고인지 내 모습인지 모르겠다, 이거 자체가 가슴으로 수용을 아직은 깊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머리로 지금 질문을 자기에게 던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가봅시다. 이거는 계속 채비님은 계속 그런 내적 감각 그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탕 하고 올 수도 있고, 자꾸. 왜 이를 밝혀요? 그래? 여기. 진짜. 내가 비밀로 보냈는데 내가 진짜. 이거 비밀이야? 야, 정말. 여기 다이렉트랑 에브리원이랑 다르구나. 죄송해요. 저 이거 이렇게 줌할 줄 몰라가지고. 시상해요. 여기 익명이 보장해야 한대 아주 그냥. 근데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익명 이제 보장해 드릴게요. 여기 다이렉트 메시지랑 제가 에브리바디를 몰랐네요. 제가 에브리원 이거 팬이요? 여기 잠깐. 죄송해요. 맞아, 마무리해주세요. 그거 내적 그걸 많이 가고 있으니까. 가고 있으니까 이게 막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막 머리로 하는 게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정말 가슴으로 해야 되는, 진짜 가슴으로 하지 않으면은 계속 머리로만 해서 결국에는 또 다른 에고만 계속 생성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되면 그냥 두세요. 막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가슴으로 딱 그 내적 그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씩 탁탁탁 올라올 때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억지로 막 발견하려고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밀어내기도 하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제 진짜 1장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을 들어갈 건데 2장 내용도 꽤 긴데 벌써 시간이 좀 갔네요. 그래서 오늘 2장 내용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2장은 바가바드 기타 전체 가르침의 이제 개요인 장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상당히 긴 편이긴 해요. 그래서 차근히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 1장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내면의 정쟁의 시작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언제나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에서도요. 아주 작은 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을 김밥을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이것 또한 내면의 전쟁이죠. 내면에서는 쉬지 않고 이러한 과정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또 누군가랑 마주쳤는데 너 좋아 보인다. 뭐지? 나 지금 살쪘다는 건가? 아니 나 원색이 좋아 보인다는 건가? 뭐 이렇게 내적인 이런 것들을 갖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지금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이걸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근데 왜 난 이걸 하게 되었지? 난 뭘 해야 되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항상 우리도 내면에서 갖고 있는 전쟁. 어떻게 보면 이 내면의 전쟁이 아주 조금 큰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힌트와 그 가르침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전쟁에서 있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안에서 방법을 우리가 발췌해서 우리의 내면의 전쟁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산자야가 말합니다. 이제 신하가 말하는 거예요. 크리슈나는 이렇듯 슬픔과 절망에 휩싸여 눈물 젖은 눈으로 괴로워하는 아르주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주나여,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찌 그리 나약하게 낙담한단 말이오. 이는 삶을 이해할 만한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소. 이는 삶을 이해할 만한 그대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소. 크리슈나는 아르주나를 준비된 자로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다면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그런다면 깨달음을 향해 가지 못하고 근원을 찾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이름만 남게 될 것이요. 근원은 없이 그냥 이 몸뚱이 하나 그냥 겉에 있는 존재만 남을 거다. 아르주나여, 나약함에 빠져나오시오. 이것은 그대에게 어울리지 않소. 용감하게 일어나서 적을 무찌르시오. 아르주나가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공경받아 마땅한 비슈마와 두로나 두 어른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항상 내면에서 전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 스트롱 와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왜? 합리화. 난 이거 못해. 난 이것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면에서 항상 우리도 난 이거 정말 싫어. 못해. 아니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해도 저거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다라는 이유를 막 붙이는 걸 많이 하죠. 맞을 거야. 그리고 그럴 거야. 합리화를 막 엄청 많이 해. 내면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의 스승들이 그 훌륭한 어른들을 죽이느니 차라리 평생을 비렁뱅이처럼 빌어먹는 편이 낫겠습니다. 좌절을 해버려요. 포기를 하려고 하죠. 우리도 그러잖아. 하다가 안 되면 됐어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제가 제 욕심만 차려 그분들을 죽인다면 제가 누릴 즐거움은 온통 피로 물든 즐거움뿐일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을 끌고 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것이 에고죠. 여기서도 저는 또한 우리가 저들이 이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저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나은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생각으로 이걸 파악하려고 분석하려고 하고 있는 아르주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사촌 형제인 드리타라 슈트라의 아들들이 지금 우리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죽이고 나면 우리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죠. 왜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거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또 표현하고 있는 에고를 또 사실 지금 아르주나는 계속 자기 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정말 혼란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당신을 스승으로 모실 테니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피를 말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하여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차지하고 온갖 부를 누리며 하늘의 영웅적인 신들처럼 된다고 해도 나의 이 비통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막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러면 이럴 것 같고 막 우리 되게 많이 하는 내적 작업들이죠. 우리가 되게 잘하는 작업들이에요. 산자 이제 신하가 다시 말을 전합니다. 위대한 전사 아르주나는 쿠리슈나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 쿠리슈나여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쿠리슈나는 양 진영 한가운데서 그와 같이 낙담하고 있는 아르주나를 보고 빙긋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대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산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대와 나와 여기 모여있는 왕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몸을 입은 한 영혼이 소년의 몸과 젊은이의 몸과 늙은이의 몸을 거쳐가듯이 죽은 다음에는 죽은 다음의 몸을 입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변화에 미혹되지 않는다. 지금 크리슈나가 말을 딱 뗀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전달이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 굉장히 작게 쪼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슈나는 그렇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단계적으로 너는 네가 이런 내적인 게 있구나. 너의 에고를 알아차려.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딱 처음부터 아주 큰 전체를 선포하고 있어요. 너의 너의 참나를 너는 모르는구나. 너는 참나를 막 간과하는구나. 근원을 간과하는구나. 그래서 뭐가 실제인지에 대해부터 퍼부어요. 뭐가 실제인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대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산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 자체는 한 번도 죽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다시 태어난 적도 없고 언제나 근원은 그 모습 그 상태에 있는 그대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늙고 죽고 사라지고 뭐 하는 거랑 상관없이 존재 자체의 근원은 달라지는 게 없었으며 달라진 적도 없다. 그런데 너는 마치 다 달라질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지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진정한 본성은 그런 시간이나 죽음에 종속되는 대상이 아니다. 되게 어려운 거죠. 되게 어려운 말이죠. 2장을 시작했고 이제 막 나 힘들어요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싶을 정도로 근원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지금 이 전체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가 그 근원을 도대체 근원은 어디 있으며 나한테는 어디 있으며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그 전체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가바득이 제 전체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계속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계속 가요. 우리 이거 계속 갈 거예요. 18자 끝날 때 동안.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사람은 감각 대상과 접촉에 의해서 감각을 경험하는 어떤 대상이나 감각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대상, 존재, 물체, 사람, 어떤 그거랑 그거를 이제 마주해서 접촉을 해서 차가움과 뜨거움,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감각과 대상이 만나서 이런 다른 그 접촉의 감각들이 생기는 거죠. 뭐 마음의 감각, 느껴지는 감각. 근데 이런 경험은 일시적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니 그것들을 허용하라. 황소처럼 강인한 자여,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고 즐거움 속에서나 괴로움 속에서나 마음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영원한 자유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근원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삶의 모든 감각들은 변화무쌍해서 똑같은 형태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 자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거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생각해보자고요. 중학교만 가면 좀 더 좋을 줄 알았죠. 중학교 갔어요. 중학교 가니까 고등학교만 가면 좀 좋을 줄 알았죠. 근데 고등학교 갔어요. 대학만 가면 좋을 줄 알았죠. 대학 갔더니 취업만 하면 좋을 줄 알았죠. 취업을 했더니 결혼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혼을 했더니 아무것도 그럴 게 없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변하는데 또 항상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존재에 대한 대상에 대한 감각과 마음이 이게 고정불변이 아니라 항상 변화무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계속 집착하고 그것에 빠져 있다라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걸 아무리 알아도 마음을 조절하는 건 당연히 쉽지 않다. 자요. 아까 아래로 또 내려가 볼게요. 실제가 아닌 일시적인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 늘 존재하는 실제는 그 존재함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실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확인을 받는 거. 그런데 실체는 그 물질화되고 대상화되는 실체는 변화무쌍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이 근원적 힘은 언제나 그곳에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대상 존재.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실체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실제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고 그러다 보니 의심하고 그런 게 어딨어? 안 보이는데?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아사나, 명상, 브라티아, 하라마 이런 과정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요가가 가고자 하는 길은 그렇게 아사나를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만나러 가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실제를 깨닫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꾸 깨달으러 근원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 영원한 실제는 어떤 힘으로도 없애버릴 수가 없다. 육체는 사라져 없어지지만 육체 속에 거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실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아르주나여 아무 염려 말고 나가서 싸워라. 그거죠. 네가 전쟁에 나가서 가족 친족들을 죽이고 뭘 하고 뭘 해도 네 근원에서는 변하는 게 없어. 그런데 네가 지금 해야 할 건 전사로서의 전쟁의 이 의무를 다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몸을 입은 자를 죽이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는 죽임을 당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다 무지한 사람이다. 몸을 입은 자는 죽이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근원이 있고 근원이 마치 옷을 입듯이 내 육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 육체 덩어리는 그저 물체고 이 존재를 입은 나라는 근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근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짧게 그냥 봤는데 그 유퀴즈에서 스님 한번 나오셨다면서요? 봤어요? 유퀴즈에서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질문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낸 책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아바타다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육체라는 존재가 그 육체라는 존재는 우리가 연이 맞아서 만나진 거지만 그것이 실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나의 아바타를 느끼고 조절하고 즐기고 만나고 만들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게 나고 얘는 없음으로 많이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방향과 확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각을 둘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 돼요. 참 오늘 내용이 너무 싶은데 2장에서부터 이렇게 흥분하지 마. 아주 이거 왜냐면 이 저의 공부 단계에서 이거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확 이해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존경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는 또 너무 이해하려고 애써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있어요. 저는 너무 그걸 이해하는 게 뭔 소리야 이거 너무 오래 해가지고 민님이 아바타라 안심이다 이런 책을 냈대요. 아바타라 안심이다 월호스님. 그러니까 많은 많은 오래된 종교 그리고 그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사실 하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좀 다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얘기 중요한 시간에 했나? 우리 요가 종류도 다양한 것처럼 요가 종류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각자 자신에게 맞는 요가 수행이나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인연이 닿아지고 내가 만나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한 풀이가 해설이 좀 다르거나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바타라 안심이다. 이것도 이런 우리가 조금 현대사회에서 이해하기 쉬운 어떤 표현으로 말했지만 다른 사실 모든 수행자분들이 하는 말 그리고 제가 하는 말도 사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에고를 계속 바라보는 거가 또 어떤 힘이 도움이 되냐면 뭐가 되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연습이 엄청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나는 나로소이다 이러면서 이게 나다. 나는 나니까 이걸 분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까 말한 지금 워로스님이 말했던 그 아바타라는 존재처럼 이렇게 분리해 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근데 나에게 에고가 막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에고를 발견하는 자가 있잖아요. 에고를 발견하는 자. 에고를 알아차리는 자. 그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고는 그걸 입은 자. 너무 이해가 좀 안 돼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를 이어 나갈 거니까 심각하게 듣지 않고 그냥 하고 넘겨도 괜찮아요. 자, 몸을 입은 자는 태어난 적도 없으며 죽지도 않는다. 몸을 입은 자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으며 태고적부터 존재한 영원한 몸을 입은 자는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 근원은 변함이 없었대요. 몸을 입은 자, 곧 진짜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빵 치는 게 하는 게 내가
그 자를 이건 좀 그래도 조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표현이 격한 겁니다. 내가 저 자를 죽여도요, 전쟁에서 내 의무를 다해서 저 자를 죽여도 저 몸을 죽이는 거지 근원을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진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의무를 할 뿐이지. 몸을 입은 자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죽고 다시 태어나듯이, 입고 있는 몸이 낡으면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몸을 입은 자는 칼로 벨 수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으며 물에 젖지도 않고 바람으로 말릴 수도 없다. 몸을 입은 자는 벨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으며 젖거나 마르게 할 수도 없다. 그는 영원하며 어디에나 있고 변하지 않는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동일한 상태로 존재한다. 몸을 입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가 어떠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는 변화를 경험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삶의 다양한 변화는 경험하는데 그 존재 근원 자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근원이라는 걸로 가지 않더라도 단어가 제가 잘 이래요. 단어가 생각 안 나. 자기중심성이 이게 근원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도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상황이나 변화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험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것은 경험하되 나의 자기중심성이 있기에, 나의 자기중심성이 있으면 경험은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에고가 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성은, 나의 중심의 힘은. 그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강인한 팔을 지닌 자여, 그대가 비록 사람을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나고 죽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일진데 어찌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 결국엔 너도 죽어. 저 사람이 조금 일찍 죽는 거고 저 사람이 조금 일찍 죽을 뿐 너도 죽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몸을 입은 이 육체 덩어리는 죽는다고. 근데 어차피 너도 죽을 건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슬퍼할 필요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현상 세계의 만물은 태어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이고 어디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네. 반을 쪼개줄 걸 그랬나? 계속 할게요. 그러다가 현상 세계에 나타났다가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사라진다.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 중간에만 눈이 보인다. 여기에 뭐 슬퍼할 것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몸을 입은 자를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입은 자를 불가사의하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그 설명을 들어도 몸을 입은 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아르주나요, 모든 존재의 육책소에 거는 몸을 입은 자는 영원하다. 근원은 영원하대요. 또다시 했던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러니 무엇이 죽거나 사라지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전사로서의 그대의 다르마를 생각하고 전사에게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알고 주저하지 말고 싸워라. 아르주나여, 정의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전사는 기뻐해야 한다. 정의를 위한 전쟁에서 자신의 다르마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르마가 의무, 수행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이제 완성을 이뤄서 모든 내 인간의 몸을 입은 자로서의 까르마를 소멸해서 의무를 다함으로 인해서 까르마를 소멸해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정의를 위한 이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의 다르마를 저버리는 일이며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그대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이다.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명예스럽지 못한 평을 듣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용감한 전사는 그대가 겁이 나서 전사의 기쁨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대를 존경하던 자들도 그대를 경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적들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대를 조롱할 것이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대가 전쟁에서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이를 것이요. 승리한다면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싸우겠다고 확고한 결단을 하고 일어서라. 고통과 즐거움, 어둠과 이름, 승리와 패배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그 위대한 전투에 뛰어들어라. 그대의 의무를 수행하라. 그러면 그대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아르주나여, 나는 지금까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설명을 했다. 이제 분명한 결과가 따라오는 그 알을 실천하는 요가에 대해 말해주겠다. 이 실천을 통해 그대는 모든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 실천의 길, 곧 요가 수행의 길에서는 어떤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고 점점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 아주 작은 노력일지라도 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제 요가 수행, 이제 지금까지 이제 네가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그 깨달음을 향해 가려면 요가 수행의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제 그것이 너가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주나여,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참나를 깨닫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한다. 하지만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여기저기 끝없이 헤맨다. 결단력이 없는 이런 비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사실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뭔가 여기서 답을 줄 것 같다. 여기서 뭔가 나랑 맞을 것 같다 하면서 저도 막 무슨 내 스승을 찾아야겠다. 막 여기저기 막 헤맸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건데 내 안에서 발견될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향해서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자꾸 밖에서 찾으러 그렇게 헤맸던 거죠. 제가 저에 대한 믿음이나 근원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에서 나에게 주리라 라고 믿고 끝없이 헤매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요가가 아니더라도. 그죠? 내가 하는 어떤 업일 수도 있고 인연일 수도 있고요. 자, 뒤로 또 넘어가 봅시다. 아르주나여, 무지한 사람들은 베다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최고로 여기고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그것을 떠벌린다. 그들은 경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면 천상의 복락을 누리고 좋은 조건으로 환생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천상의 복락이란 감각의 만족과 부유한 삶에 대한 자신의 욕망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쾌락과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한다. 하지만 욕망에 따른 그런 행위들로 인해 끊임없이 나고 죽는 윤회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감각의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으며 궁극적인 경지인 사마디에 도달하지 못한다. 종교에서 뭔가 이러면 천국 갑니다. 아니면
이러면 행복하고 뭐 이러면 뭐 성공하고 뭐 이러면 치유되고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감각을 만족시키고 싶은 욕망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에고. 그러니 그러한 상태로 나를 계속 끌고 가면 오히려 그 윤회의 바다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제 계속 까르마가 소멸되지 않다면 또 쌓아서 또 이렇게 살고 결국에는 그게 지고한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에고와 어떤 욕망의 바다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상태에 가깝다. 이제 그런 것이 깨달음이나 그런 복락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다경전은 물질 세상을 구성하고 움직이고 있는 세 가지 기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기운은 뒤로 가면 앞으로 나올 건데 거기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런데 그래도 크게 설명을 하자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이게 분화가 뭐냐면 기운, 특성 또는 에너지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트바는 맑고 좀 가벼운 기운, 라자스는 활동적인 기운, 타마스는 어둡고 무거운 기운.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기운, 기운, 기복, 어떤 감정, 이런 에너지의 장, 이런 것들을 항상 만나잖아요. 어떤 날은 밝고 긍정적이고, 어떤 날은 또 부정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욕심이 날라와서 막 활동적으로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다경전은 물질 세상을 구성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운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통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장에서 딱 나오네요. 그러나 그대는 이 세 가지 기운을 활동을 초월해야 된다. 이 에너지 장과 뭐 어떤 감정, 감각들의 그런 것들을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 이제 휘둘리지 않는,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을 제어하는 모든 이원성을 넘어서 영원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나 없는 것을 쌓아놓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아트만만이 존재하는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이제 이러한 에너지 장과 이제 감정과 감각들을 초월하여서 이제 근원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죠? 이건 가볍게 들어가세요. 어차피 그거는 또 조금 한참 뒤에 나올 거예요. 배다경전은 지고한 신성을 아는 자에게는 광대한 호수의 물을 쓸 수 있는 약간 혀가 꼬이네요. 지고한 신성을 아는 자에게는 광대한 호수의 물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작은 항아리의 물과 같다. 그대의 다르마는 그대에게 부여된 일을 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는 그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행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떻든 그대의 의무를 피하면 안 된다. 이 장의 제일 큰 포인트가 이거예요. 행위의 결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진 의무는 피하지 않고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 결과의 목적을 가지지 말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으로 두지 않고 만나진 너의 의무를 다하는 거. 이것이 바가바드기타의 전체 개요이며,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이 근원에 대한 믿음과 힘이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근원을 향해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바가바드기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집착 없이 그저 하는 거. 행위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나 기대에 충족이 없으면 행위하려 하지 않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르주나의 에고죠. 아르주나여,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합일 상태에 머무는 흔들리지 않는 요가 수행을 하면서 그대의 다르마를 수행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를 닦는 것이 요가 수행이다.
아르주나여,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는 붓디 요가를 수행함으로써 결과에 집착하는 행위에서 멀어지도록 하라. 행위의 결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들에게는 뜻대로 되지 않는 바라는 결과에 대한 목마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는 요가 수행을 통해서 결과의 좋음, 나쁨이라는 이원성을 넘어 마음의 평정을 획득한 사람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요가 수행에 힘을 쏟아라. 직관적인 식별력과 갈고 닦은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 포기한다라는 게 좀 잘못 의식하시면 안 되는 게 됐어, 나 그냥 포기할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초월하는 거야. 그러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평정하게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의 윤회의 사슬을 끊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에 이른다. 그대의 마음이 이원성의 어두운 숲에서 벗어난다면 지금까지 들은 것과 아직 듣지 못한 경전의 모든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경전의 현란한 말과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깊은 사마디에 안주할 때 그대는 지고한 존재와의 합일 상태인 요가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사마디의 상태라는 거, 우리 요가 8단계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사마디, 또 요가 하면서도 가끔 사마디 듣죠. 이제 사마디가 바로 모든 존재들이 합일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탈과 깨달음의 경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사마디는 근데 그런 존재를 우리가 살 수는 없고,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존재에 다 연결된 이제 그 경계 없이 연결된 그것을 합일된, 모든 존재와 합일된 그 느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앞으로 또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눌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고, 그건 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마디가 모든 존재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로 있는 그런 느낌이래, 그냥 이렇게만 그냥 살짝 가볍게 들어줄게. 오늘 내용도 분량도 많고 해서 다 좀 흡수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르주나가 이제 다시 말을 하고 있어요. 오 크리슈나여, 사마디에 안주하여 참나에 대한 깨달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앉으며 어떻게 걷습니까? 지금 크리슈나가 계속 이 심오하게 진리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건 따라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같죠? 진짜 우리 같죠? 그럼 깨달음을 얻으면은 일상적인 삶은 어떻게 변하는데? 중요한 건 아직도 그거야.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거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앉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은 우리도 아르주나의 어떻게 보면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런 무슨 좋은 말인 건 알겠어. 다른 깨달음을 내가 딱 알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궁금한 거죠.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것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태껏은 난 못한다, 나는 그냥 포기할란다 막 이러다가, 그래? 그럼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또 호기심 어리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슈나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르주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씻어내고 참나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을 초월적 지혜를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 그들은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기뻐하며 흥분하지 않는다.
모든 집착과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생각의 흐름에 출렁거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것에도 애착을 갖지 않고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확고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뭐 그려보는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 또는 지혜로운 노인, 성인 이런 느낌에 가깝죠. 그런 사람, 항상 평정하고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역 영역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크리슈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되나? 라는 그 부담감, 뭐 무거움을 굳이 스스로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도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평정하고 초월적인 사람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껍질 속으로 머리와 발을 끌어들이듯이 감각의 대상으로 향하던 감각을 완전히 거두어들일 때 흔들리지 않는 의식에 이른다. 그러니까 뭔가 감각의 대상,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내가 저 가방이 사고 싶다. 저걸 먹고 싶다. 저 일을 내가 성공해서 이뤄내고 싶다. 이런 감각의 대상을 향해서 가던 감각을 완전히 거두어들여서 흔들리지 않는 의식에 이른다. 감각을 대상에서 거두어들여도 감각 대상에 대한 미약한 갈망이 한동안 남아있다. 하지만 초월적 지고함을 체험하는 순간 감각 대상에 대한 모든 갈망은 사라져버린다. 이게 어떤 제가 아까 뭐 대상, 뭐 물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감각의 쾌락을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뭐 먹는 걸로 하자면 내가 처음에는 매운 거를 시작해서 매운 거 이렇게 먹었는데 그걸로 끝나나요? 다음번에 또 먹어야 되는데 근데 또 센 걸 원하죠. 그러다 보면 또 더 자주를 원하죠. 감각에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또 쇼핑이 될 수 있고 또는 여행이 될 수 있고 맨날 때 되면 맨날 힐링을 하러 가야 된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든 힐링이 치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힐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을 가면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죠.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을 쫓다 보면은 좋고 싫음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싫다는 것은 결국 에고의 욕망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참나랑 멀어지고 감각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이 참나, 근원이라는 것은 향해 가려면 그 많은 힘들을 더 나로 들여야 되는데 감각의 대상으로 뻗다 보니 안으로 들어갈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방황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그래서 우리가 힐링과 치유는 내면에서 이뤄야 되는데 자꾸 우린 밖으로 이거 사면 힐링, 이거 먹으면 힐링, 저기 가면 힐링, 외부적인 순간적인 그냥 감각에 우리가 그냥 잠깐 달콤하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또 효과적이죠. 잠깐은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초월한 듯이 여기에만 막 몰입되고 좋고 막 젖어들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 힘을 우리가 내면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거. 그래서 좋아요. 감각의 자극은 아주 강하다. 자신을 제어하려고 애쓰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조차도 감각의 힘에 사정없이 휩쓸려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고 이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고 이제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나를 크리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근원, 나의 내면의 힘이라고 바꿔서 읽어보세요. 감각을 제어하며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는다. 감각의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집착이 생긴다. 아, 나 거기 꼭 가야 되는데. 그거 꼭 사야 되는데, 나 그거 꼭 먹어야 되는데, 꼭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착이 낳은 욕망을 낳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분노가 일어나며 분노는 판단력을 흘리게 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하여 결국은 올바른 길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감각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다 감각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살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좋고 싫음을 초월한다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고요한 평화에 이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에 안주하리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 없고 평안이 없다면 어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제 감각에 계속 휘둘리기만 하면 지혜로운 상태에 이를 수가 없고 지혜로운 상태에 있을 수 없으면 당연히 편안한 상태에 있을 수가 없고 편안한 상태에 있을 수 없으면 어떻게 삶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대의 마음이 감각의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거센 바람이 작은 배를 집어삼키듯 그대의 초월적 지성이 감각 속에 몰몰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근원과 참나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중심성,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나의 존재 자체 그대로에 대한 사랑이 없이 계속 풍파 속에 휘둘려 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르주나여, 감각 대상으로 향하는 감각을 완전히 거두어들인 사람은 초월적 지성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 감각을 제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때 밝게 깨어 있다. 그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밝은 대낮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두운 밤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고 고요하다. 감각기관의 욕망을 내면의 바다로 끌어들인 사람은 그처럼 고요한 평화를 누린다. 하지만 욕망의 대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평화의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 감각 기능의 욕망을 내 내면으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고요한 평화를 누리지만 그 감각 기능들 아래 휘둘려서 쫓아다니면 결국 평화롭게 이끌 수 없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모든 감각의 욕망을 버리고 결과에 대한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 나와 나의 것이라는 거짓 나에 대한 망상을 넘어선 사람만이 참된 평안에 이른다. 아르주나여, 이것이 지고한 경지이다. 여기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다. 이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들어간다. 아주 또 길고 깊고 좀 어떻게 보면은 바가바드기타 전체의 개요를 얘기를 하느냐고 좀 깊게 많은 것들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 근원의 힘으로 살아갈 때 깨달음과 평온의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 요가 수행을 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행위를 계속 이어가는 거. 그렇게 수행을 해나감으로써 인해서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고 내 마음을 계속 한 곳에 둘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데리고 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근원과 가까워지고 또는 근원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내 행위들이 그렇게 욕망과 집착 없이 행위 속에서 순수하게 돌아가고
이게 바가바드기타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설명들이 그 뒤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큰 개요만 이거 근원, 다르마, 의무를 다하는 거, 집착없이 가는 거,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그 깨달음을 향해 가는 거, 근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뒷장에서부터 이제 그것을 향해 가는 방법과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쭉쭉쭉 18장까지 들어갈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끝이 나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마이크 켜서 하셔도 되고, 타이핑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질문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 언제든 다시 하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다시 에고를 바라보면서 발견한다는 건 뭐냐? 이 몸을 입은 자로서 내 내면이 내 생각과 에고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가 되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고를 바라보셨다면 한번 성찰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마음의 근원은 뭐야? 누군가에게 뭔가 한 번 더 물어보고 뭔가 이런 게 사실은 내가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구나.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나씩 성찰이 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좀 더 이끌어지면요. 도대체 나는 이 책임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기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한 주는 그렇게 또 자신을 다시 좀 들여다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나를 발견하고 있는 그 존재가 이게 근원이라는 건가? 이 관찰자라는 시점이 이 존재가 그건가? 라는 어떤 짧은 아주 가벼운 만남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굳이 억지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 질문 없나요? 오늘 내용 좀 길었죠? 좋아요. 언제든 질문 생기시면 단체방이나 개인 연락 주셔도 있어요가 왔어요. 해주세요. 연주키님 마이크 켜셔도 되고 타이핑 하셔도 돼요. 응? 저를 바라보는, 그래서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에고이면 어쩌죠? 늘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에고로 나를 바라보는지 진짜로 존재 자체 근원으로 날 바라보는지도 알게 돼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알게 돼요. 근원의 힘은요, 너무 솔직하고 분명해서 알아요. 이것이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보고 있는 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당장은 생각의 힘이 너무 커요. 세요. 근데 생각의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버스도 안 놓치고, 시간도 지키고, 예의도 지키고. 생각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근원과 지혜롭고 지성적인 생각과 이런 이성적이고 똑똑한 이런 영민한 생각들이 참 균형이 좋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더 생각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것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도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열려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순수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는 것들을 하는 과정들을 차근히 가시면 됩니다.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내 생각을 바라보는 생각 또한 죄고이면 어쩌죠?
에고이면 어때요? 에고는 재고 대상이 아닌데요. 만나주고 인정해줘요. 나에게 또 이런 에고가 있었구나, 올라왔구나, 만들어졌구나, 만났구나. 그것에 대한 답은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정진을 하느냐에 있는 거지, 방법을 내어줄 수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힘이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그건 제 방법이에요. 제 방법이 여러분에게 다 통한다는 건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각자 우리가 더 침묵과 고요의 시간을 계속 시도하는 것 또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바라보고 마주하기 위해서. 저 질문 드려요. 네. 이거 너무 약간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질문이 또 근원이라는 왔어요. 건, 여기서 말하는 에고와 별개의 개념인 근원이라는 게 불변하는 것인지, 네. 불변한 어떤 것이, 그리고 사람마다 다 근원이라는 게 다 다른 네. 것이며 불변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근원이라는 게 뿅 이렇게 있고 아니요. 그거는 아까 우리 이 책에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근원이라는 것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던 그 존재입니다. 거기에 그런 뭔가 이렇게 일치가 입혀졌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너와 나의 근원에도 차이는 없어요. 너의 근원, 나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존재는 다 똑같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그 감각들을 만나러 가는 수행자분들이 많이 하죠. 조금 더 심오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사실은 지금 당장 생각해야 될 건 내 근원을 만나세요 여기보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믿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현대사회에서는 심리학 같은 거를 엄청 다루면서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시선 정도까지 보셔도 좋아요. 내가 나를 대한 확신,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정도로 접근하시는 것도 시작이에요. 그 안에 기저가 근원이거든요. 그것의 안에 기저가. 네네. 그래서 몸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말씀하신 근원 자체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몸을 우리가 연이 닿아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몸을 입은 자? 몸을 다 입은, 우리 다 몸을 입은 자. 그런데 둘이가 있는 거죠. 몸을 입은 자라는 걸 아는 자와 몸을 입은 자라는 걸 모르고 내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확장이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 아바타라 안심이다. 워로스님. 아바타라 안심이다. 내가 내 육체가 아바타처럼 이 몸이 경험하는 것 뿐이지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몸을 입은 자고, 내가 경험하는 게 나고 내가 이게 나다, 이 아바타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이제 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근원으로 살아가는 자와 에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로 나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우리가 확 되지 않더라도 그런 존재가 있어 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걸 이해하고 아는 것만으로도 의식의 확장의 크기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빠다다다다다닥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이게 탁 치고 오는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꺼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각자 다 경험은 다를 겁니다. 다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나는 그냥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 나는 몸을 입은 자? 내가 관찰자? 관찰자가 나? 이 얘기를 하는 내가 아니라 이 얘기를 듣는 자가 나라고? 라는 시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가 가진 것 자체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심오하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아. 그래서 표현하기를 혹독한 과정이다. 하지만 그 끝에는 깊은 평안함과 지복이 있다.
충만한 행복감, 만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과정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후회하지 않고 삶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안 그랬으면 나 얼마나 엉망이었을까? 얼마나 별로였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진짜 엉망이었을 것 같아.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로서 못 살고,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그렇게만 살아갔을 텐데, 참 공부랑 인연이 닿아져서 좀 나아가서, 그러한 번뇌에서도 안 흔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번뇌와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아르주나가 되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공부랑 연이 닿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깊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혹독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또한 그 경계선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네. 오늘 아주 긴 시간 1시간 20분 고생하셨고요. 한 주 또 잘 보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언제든 또 질문 있으면 단체방에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서 좀 곤란하신 건 개인 연락 주시면서 해주시면서 공부 이어나가길 바라볼게요. 자, 늦은 밤 고생하셨어요. 시안티나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수업은 들었지만 녹음 좀 봐줄 수 있나요? 그래요.